어둠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차례의 쇼킹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사가와 이세이. 내가 살인범이다의 모티브가 되는 사가 이세이의 쇼킹 스토리.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었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육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사가 이세이는 1949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미숙아로 태어나 의사는 그에게 시한부 판정을 하게 되죠. 아마 성이 될 때까지는 살기 힘들 겁니다. 사가의 아버지는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어렵게 늦둥이를 가진 그에게는 사과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의 무한한 헌신이 지금의 그를 썩게 했지만 그 당시 사과를 위해 뭐든지 다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그런 미숙아로 태어나 의사의 우려와는 달리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육은 일반인보다 작은 150cm의 키와 몸무게 40kg 정도로 왜소했습니다. 심지어 목소리조차 여성스러웠습니다. 사과 이세이는 그런 자신이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는 항상 난 남들보다 모자라고 연약한 신체를 가졌기에 완벽한 여성을 만나야 한다. 그는 자기보다 덩치 있고 키가 크고 튼튼하며 아름다운 여성을 간절히 원했었고 자신의 이성에 맞는 여성이 서구적인 여성이라는 걸 곧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이상을 먹는 시기네이에 대한 로망을 가지게 됩니다. 대학 시절 그는 독일인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그녀를 헤아려 했지만 178cm나 되는 그녀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력에 합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 후 파리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에게 엄청난 이슈를 가져올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범행. 파리 유학 시절 25살의 네덜란드인 르네 하테발트를 만나게 됩니다. 금발과 푸른 눈, 장신의 아름다운 곡선의 몸매를 가진 그녀에게서 시선을 빼앗기고 곧 빠져들게 됩니다. 사가는 자신의 예술적 안목에 대한 토론과 그녀에 대한 마음을 담은 러브레터를 보내며 만남을 신청하였고 르네는 그런 사가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1981년 6월 11일 그는 르네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시를 읽어달라 부탁하며 르네의 뒤쪽으로 다가가 22구경 라이플을 머리에 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린 르네에게 옷을 벗긴 후 사과하는 성관계를 합니다. 그 후 엉덩이를 먹기 위해 깨물었지만 단단해서 부위별로 시체를 훼손합니다. 르네의 시신을 실컷 유린한 사과와 이세이는 욕조를 그녀를 데려간 후 엉덩이를 나이프로 토막내어 요리를 시작했고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먹을 시신만 냉장고에 넣고 나머지를 유기하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캐리어에 담습니다. 체포. 1981년 6월 10일 블루니의 숲의 호수로 가게 됩니다. 사가는 그녀와 어울리는 무덤이라고 생각했고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커다란 캐리어를 가지고 호수를 향합니다. 사가는 캐리어를 호수에 던지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기분이 들어 겁을 먹었고 이내 시신이 든 가방을 내동댕이 치고 달아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버리고 간 캐리어에서 피가 새었고 그걸 목격한 중년 부부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엽기적 행위가 온 세상에 탄로나게 됩니다. 1981년 6월 15일 그는 결국 검거가 됩니다. 사과 이세이는 담담하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진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는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죄를 받은 그는 교도소가 아닌 정신병원에 무기한 입원 조치되었으며 14개월 후 국외로 추방됩니다. 일본 정부는 그의 기소를 추진하였지만 불구속 기소로 처리된 자료는 넘길 수 없다며 결국 무산되고 맙니다. 그 후 3. 그는 일본에서 책을 냅니다. 사가 이세이의 악의 고백이라는 책을 내며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 돈방송에 오르게 됩니다. 방송에 자신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까지 출연하게 됩니다. 그의 취향인 AV물에도 출연을 하게 되며 거침없는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인기도 잠시 식인 범죄자라는 사실에 대중들에게 부각되자 가족과 사회의 버림을 받고 몰락하게 됩니다. 이후 연금과 생활보조까지 받으며 70대까지 살았지만 뇌경색과 폐렴을 앓다 2022년 11월 24일 사망하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유린하고 시긴을 했던 그의 이야기가 쇼킹한 것도 사실이지만 무죄를 받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이야기가 더 큰 쇼킹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두 차례의 쇼킹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